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단상,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단상 가지고 얘기한 거야. 단상. 상이 뭐다? 단상. 상이 하나짜리의 교류를 가지고 전력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교류 발전소에서는 대부분 다 뭘 사용하냐? 삼상을 사용합니다. 삼상. 삼상을 사용하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기계학 시간이 있어요. 2학년 때 배울 기계학 시간이 있는데 뭐 삼상 6피크짜리냐, 삼상 뭐 12피크짜리냐,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2학년 때 배울 때. 그래서 교류를 조금 알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기계학 시간에 방사선을 만드는데 이 교류 전력을 뭐 갖다 쓸 건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삼상 교류는 우리나라는 삼상 교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상 교류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용 전기 콘센트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다 갖다가 여기 콘센트가 2개짜리다 갖다 꽂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단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단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거는 다 단상으로 바뀌는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 집에다 보내주는 전기는 어떻게 되냐? 이게 송전탑이죠. 송전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전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세 개. 근데 여기에 흘러가고 있는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삼상 전기를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력을 먼 곳까지 송전할 수 있는 공장 등에 배전된다. 대전력의 공급을 하는 것을 삼상교류라고 한다. 주파수와 크기가 같고 위상이 다른 전압, 다른 전류 이런 거를 보낼 수 있다. 경제성이 뛰어나요. 단상에서는 아까 선을 삼상에서 선 3개만 보내면 되는데 단상에서는 6개의 전선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면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상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니까 삼상교류는 어떻게 발생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N극과 S극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돌려보면 사이클이 하나 한 바퀴 돌면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져요. 누구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을 만들고 있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상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놓으니까 세 개를 가지고 노니까 얘가 한 바퀴를 돌 때 어떻게 얘가 120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고 돌고 도니까 첫 번째 사이클이 하나가 이렇게 첫 번째 사이클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각도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몇 도 차이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게 몇 도 차이? 120도 차이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첫 번째 돌 때는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근데 얘가 두 번째 뒤에서 따라오니까 어떻게? 뒤에서 120도 뒤에서 사이클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 뒤에 또 하나 뒤에서 오니까 또 하나가 뭐 어떻게 돼? 뒤에서 120도 사이로 하나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류는 삼상 교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삼상으로 써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래에 있는 데를 정파 정류를 시켜주면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게 또 파형을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회로가 이렇게 뭐처럼 직류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다 써야 되잖아요, 얘를. 전기를 갖다 쓰려고 했더니 보니까 삼상교류의 기전력의 합은 항상 0이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상이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직렬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여기에 설려 있는 전압은 뭐가 된다? 0볼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을 해버리면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상교류의 결선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번 해놓고 성형 결선, 2번 해놓고 무슨 결선?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삼각 결선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근데 얘하고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똑같아요. 뭘로 써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루트 3배가 항상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만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또 루트 3배가 또 붙어요. 이거는 얘기하기 전에 한번 회로 결선 방법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놓은 상태에다가 이렇게 뭘 감아놔? 건선수를 감아놔요. 그래놓고 이렇게 나가보면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직렬로 연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전압이 0볼트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삼삼교리 결선 방법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Y자를 좀 약간 뒤집어 온 것처럼 생겼지만 Y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Y결선, 상형결선 또는 Y결선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각결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놓고 하나씩 세 개를 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뭐라 한다? 델타 결선, 또 다른 말로는 삼각결선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에서 나오는 전압을 뭐라 그래? 상전압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 상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상에서 전압이 만들어지니까 그는 우리는 뭐라 그래? 상전압이다라는 얘기를 칭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에서 나오는 전압은 알았죠. 그럼 상에서도 전압이 만들어졌고 상을 통해서 전류가 또 새어 나오겠죠. 여기서 전류가 새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쭉 상에서 나오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칭하는 거예요. 상전압과 상전류는 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상전류가 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뭘 타고 가요? 선을 타고 가죠. 선을 타고 가니까 선절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IL 라인이죠. 그래서 선절유라고 해요. 자, 그래놓고 여기 또 하나 볼게요. 왜 간지? 그리고 선하고 선 사이, 여기하고 여기 선과 선 사이에는 무슨 전압? 선간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보면 뭐하고 뭐? 선하고 선 사이에 무슨 전압이 있다? 선간 전압이 있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이제? 자, 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뭘 할 거냐면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IL가 선을 타고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근데 창에서 나오는 전류는 자, 이게 무슨 법칙? 킬로웨프의 제일 법칙.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대수압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같아? IP라고 하는 페이즈죠. IP와 IL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에서 나오는 전류를 뭐라 그래요? 상전유 IP라고 합니다. 상에서 전류가 나왔는데 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IL이라고 하는 뭐하고 뭐는 같다?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 첫 번째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써줄게요. IL과 IP는 같다. 근데 여기서 상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걸리는 거는 무슨 전압? 선간 전압의 VL이라고 하겠죠. VL 전압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갑자기 보니까 루트 300가 나왔어요. 이렇게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서 쭉 들어가 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냐? 그냥 VL은 들어가 보니까 몇 개로 돼 있어? 루트 3, 세 개로 나눠지더라. 뭐에?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더라. 라고 이해하세요.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좀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 싫지만 한번 그냥 표현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아까 몇 도? 120도 차이였어요. 120도, 120도, 120도 차이였어요. 근데 120도 차이가 나는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왜 루트 3배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결론적으로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몇 도야? 직각이니까 90도죠. 그럼 여기 남은 건 몇 도? 30도가 남았죠. 30도 여기 대칭으로 하니까 여기 30도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몇 도가 돼요? 60도가 돼요. 그러니까 60도를 가지고 삼각형을 한번 쭉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요. 자, 이거 가지고 아까 우리가 여기가 VA라고 했어요. V라고 A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을 딱 그려보면 얘를 가지고 끄집어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만들어져요. 삼각형이 하나가. 여기가 VA고 여기가 아까 몇 도? 30도라고 했고 여기가 X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코사인 30도는 뭐예요? V 이렇게 코사인 30도 이렇게 들어가죠. X분의
VA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VA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이게 VA고 이게 X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VA분의 X가 나와요. 그러니까 X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VA 코사인 30도가 나와요. 이 30도는 결론적으로 VA 값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코사인 30도는 뭐냐면 2분의 루트 3이가 나와요. 근데 여기 삼각형이 몇 개 있었냐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길이만큼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니까 얘하고 얘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얘기한 루트 3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전합, 델타 결선이 됐던 Y 결선이 됐던 뭐만 기억해?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세요. 단순하게 잠시만요. 자,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을 우리 선간전압이라고 했어요. 선간전압을 타고 쭉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상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곱하기 뭐를 해준다? 루트 3을 해준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자, 이게는 무슨 결선? Y 결선이라고 했어요. 델타 결선 한번 볼게요. 델타 결선. 델타 결선도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얘기할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아까 뭐라 그랬냐면 VL이라고 하는 선간 전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얘는 이렇게 나눠지는 우리 뭐예요? 병렬이에요, 병렬. 병렬일 때는 뭐가 같다? VL과 VP는 전압은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VL과 VP는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간,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선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IL이라고 하는 선간 전화, 선전류는 이렇게 가보니까 나눠졌어요. 몇 개로? 세 개로 나눠졌어요. 세 개로 나눠졌으니까 어떻게? IL은 어떻게 돼? IP의 몇 배? 루트 3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루트 3은 어디에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아까 같았지만 여기에 루트 3배가 들어갔고 여기에는 같지만 여기에 루트 3배가 결론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보면 루트 3배는 델타 결선이 됐던 Y 결선이 됐던 루트 3배는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Y 결선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위상차가 30도가 앞서가는 회로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 위상차가 30도가 늦게 출발하는 위상차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델타 결선이 됐던 Y 결선이 됐던 루트 3배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요거. 그리고 뭐하고 뭐는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예요. 자, 상상교류의 결선 방법 중에 Y결선 한번 그림 한번 그려 생각해 보세요. Y결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타고 상전류는 I, P는 선을 타고 쭉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같아? IL과 IP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반면에 이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있는 VL이라고 하는 선간 전압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체계로 들어가 보니까 병렬이니까 전압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VL과 VP는 같다라는 게 델타 결선이고 그리고 IL과 IP가 같다는 거는 Y 결선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루트 3배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삼상교류의 전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전력을 얘기하면 전력은 뭐가 있냐면 우리 전력 P라는 게 있어요. 전력 P는 자, PA 아까 우리가 얘기한 무슨 전력? 전체 전력이죠. 피상전력이라고 했죠. 피상전력은 다시 얘기해 보면
Y결선이 됐던 델타 결선이 됐던 하나, 둘, 세 개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3 VP IP가 돼요. 왜? 상이 몇 개? 3개가 있으니까 VP IP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루트 3이 나오죠. VL, IL은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델타 결선으로 한번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걸 지워놓고 여기를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IL과 IP는 같고 VL은 루트 3 VP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위상은 아예 빼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P는 자, 여기에 3 VP IP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요요전력은 코사인 세타가 아까 들어간 거는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IP, VP가 뭐였냐면 VP 여기 한번 볼게요. VP라고 했는데 VL 루트 3 VP라고 했어요. VP만 뽑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니까 VL의 루트 3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앞에 지금 이거 공식 이제 뽑아놨어요. 자, 이렇게 놓고 3이 들어갔어요. 3. 3은 뭐예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죠. 그러니까 루트 3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루트 3 VL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I 뭐가 돼? IL이 있으니까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요거 뽑으려고 한 거예요. 요거 뽑으려고. 자, 아까 여기 왜 이렇게 되냐? 코사인 세타라고 들어가는 코사인 세타는 아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 실제 전력 P값은 유효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3VP IP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건 알았어요. 요거까지는. 근데 여기에 VL, IL로 들어가는 거는 왜 이렇게 되냐? VL, IL은 아까 다시 얘기해 보면 똑같이 루트 3배가 결론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왜 물어보냐면, 왜 이렇게 얘기 다시 한번 해주냐면, 결론적으로 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구해봐라 라고 하면 상당히 쉽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교류편에서는 루트 3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VL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자, 루트 3의 VP였어요. VL은. 근데 VP를 구하고 싶어요. VP를. VP는 이렇게 보니까 VL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 있던 게 어디로 와야 돼? 루트 3으로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이 3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가요. 근데 3은 결론적으로 뭐가 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란 말이에요. 그럼 루트 3은 여기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뭐만 남아? 이렇게 루트 3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VL, IL,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들어와서 실제 전력인 무슨 전력? 유효 전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PR이라는 거는 아예 쓰지도 않았죠. 얘는 뭐예요? 무효 전력이란 말이에요. 자, 무효 전력은 실제로 효력이 없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봅니다. PR이라는 값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걔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효력이 있는 값인 무슨 전력? 유효 전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서도 나오는 거를 이렇게 같이 풀 수 있다라는 거. 무효 전력은 거의 구하라는 건 안 나오니까 유효 전력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 저항, 그리고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XC, XL, X 값을 다 알려줬어요. 그 RLC 회로에다가 100V의 전면파, 전압 60H짜리 주파수가 가해졌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라고 해놨어요. 시험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되길 텐데 역률값 구할 수 있죠. 역률이 뭐예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였어요. 삼각형 딱 그려보니까 코사인 세타 여기에 Z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R 있었고 여기 X 있었어요. 그러니까 Z분의 R 해갖고 그럼 Z값만 풀어주면 얘는 코사인 세타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각속도와 주기는 각속도는 오메가죠,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주기는 뭐예요? 주기는 F는 뭐예요? T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주면 T는 F분의 1이었고 주파수 값은 이미 여기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풀어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자, 그래 놓고 파형률, 파고율도 물어봤어요. 파형률, 파고율 얘기할 때는 제가 뭐라 했냐면 파고부터 얘기했죠. 파고는 이렇게 파형이 어떻게 쫙 올라가는 파형이 만들어진다 하겠어요. 그래서 뭐를 최대값을 뭘로 나눌까? 실효값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파고율이라고 했어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뭐 나왔어요? 1.414 나온다겠죠. 그래서 벌써 풀어줬네요. 파고율의 값은 뭐예요? 1.414가 나온 거예요. 그럼 파형률은 뭐예요? 완만해지는 파형이 만들어진다겠죠. 실효값을 뭘로 나눈 값이야? 평균값을 나눈 값이었죠. 그래서 얘는 1.11 나온다겠으니까 파형률과 파고율 값은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자, 상기 회로에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이거 여러분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뭐부터 구할 수 있냐면 유효전력이라고 했죠. 유효전력 P는 V, I, 코사인, 세타였어요. VI 여기서 값 다시 풀어보면 I 제곱 R로 해서 코사인 세타로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풀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P값 풀어줬고 그리고 무효전력은 뭐였어요? PR이었단 말이에요. PR은 VI 사인 세타였어요. 그렇게 해서 대입해갖고 i제곱 뭐였어요? i제곱 이거는 i제곱 x죠 x. xl-xc로 해서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고 피상전력은 PA니까 PA도 여러분이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놓고 여기 보니까 상기회로 해서 10시간 동안 뭐가 전류가 흐른대요. 발생하는 열량이죠, 열량. H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i제곱 R T였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갖고 칼로리로 물어봤네요. 칼로리로 물어보니까 뭐를 곱해줬어요? 그거는 0.24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킬로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단위 환산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장이 끝났어요? 조류편까지 끝났는데 생각보다 조류편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말한 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막 문제풀이 하라, 뭐 이렇게 국가고시 가서 막 어렵게 문제 내지 않고 하니까 14주차에다 제가 복습 한번 할 테니까 한 번씩 꼭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몇 장이냐면 5장 과도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과도현상. 자, 우리가 과도기라는 얘기를 칭하죠. 과도기. 내 인생에 과도기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 과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자기 인덕턴스나 정전 용량이 있는 회로에서 스위치가 온, 오프 됐을 때 다시 얘기하면 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가 온 되니까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막 흘러 들어가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류가 막 올라가고 있다 쭉 하고 나오는데 온 되니까 비로소 이렇게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얘를 쭉 전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 상태까지 도달하는데 도달되는 우리가 시간을 우리는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변화되는 시기를 뭐라고 한다? 과도 현상이라고 한다. 저항회로에서는 소비 성분 그냥 소비만 해요. 갖다가 사용만 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도 현상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근데 RC 회로라나 RL 회로라고 하는 애들은 과도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얘네는 시정수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끝나요. 자 C회로에서는 2분의 1 CV 그리고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하는데 자 RL 회로부터 먼저 해볼게요. RL 회로를 보면 결론적으로 전압을
이렇게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스위치가 온 되는 순간 얘는 코일은 전압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있는데 몇 프로까지 도달되는 시간? 63.2%까지 도달되는 시간을 우리는 시정수 t를 구해봐라. 여기까지 도달되는 시간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t는 우리가 뭐예요? RL 회로에서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얘는 뭐 하고 있는 애요? 유도기 전력을 만들고 있는 애죠. 그러니까 I는 뭐야? R분의 V라는 공식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 R분의 L, V 대신 뭐를 갖다 놔? V 대신 뭘 갖다 놔? 여기다가 L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왜? 유도기 전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상수 T는 R분의 L로 만들어준다. 당연히 시간이니까 세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상수 T가 요거 하나만 알아주시면 돼요. 유도 R, L 회로에서는 시상수 T는 R분의 L이 된다라는 거. 자, 요번에는 얘는 어떻게 돼? 모아놓고 있어요.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딱 쭉 들어가니까 얘는 뭐가 해? 얘는 쭉 하고 뭐가? 충전을 해요. 쭉 충전을 하고 있어요. 충전 몇 프로? 63.2%에 도달되는 시간. 그리고 그랬다가 어떻게 쭉 방전을 해버리는 애요. 그러니까 RC 회로의 컨덴서는 어쨌든 충전을 하고 있다가 쭉 방전을 한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시상수는 최종치 63.2%에 변환되는데 걸리는 충전 상태, 시간을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상수 T는 36, 반대로 얘기하면 36.8%가 되겠죠. 그래서 방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 왜 RC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 Q는 뭐였어요? CV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해 가죠, 이거? 자, 이게 왜 그러냐? Q는 정전 용량은 어떻게? Q쿨롱은 쿨롱의 전하가 쭉 충전을 하고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Q는 CV라는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해서 여기다가 뭐 대신 V 대신 뭐를 집어넣어? R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시상수 T는 R, C가 되더라라는 거. 단위는 당연히 세크가 되고 요 시상수 T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하고 RL 회로는 시상수 T는 R분의 L, 유도기 전력을 만드니까 R분의 V, 유도기 전력.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왜 RC가 되냐면 충전되는데 Q쿨롱에 전화가 들어오는 거니까 RC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서로 틀리죠. 그래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문제풀이 한번 해보세요. 자, 1메가옴의 저항과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겠죠. 콘덴서래요. 그러면 RC네요. 자, 직렬회로 연결한 회로에 100V의 전압을 갈 때 시상수 T는 몇 초인가? 아까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만 T는 RC로 해서 대입만 해서 풀어주면 시상수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장이죠? 5장. 과도현상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뭐만 기억하면 돼? 시정수라고 하는 T값만 구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